제 이름은 송준우입니다. 올해 35이고 벌써 대리로 산 지 3년째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 공고가 붙는 날이었거든요. 같이 입사한 동기 박현수는 이미 작년에 과장으로 올라갔고 이정민이도 지난 분기에 승진했어요. 이번엔 제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공고문을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 김대리. 공고문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대리로 승진한 김성환 대리였어요. 저보다 2년이나 늦게 입사했는데 벌써 과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김 대리는 솔직히 업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윗사람들한테는 잘 보였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팀장님 이야기에는 언제나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 게 저는 정말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업무가 있으면 나왔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회사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릴 만한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죠. 그냥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낸 정도였습니다. 아, 송대리. 이번에도 안 됐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바로 그 김성환 대리였어요. 이제 김 과장이 될 사람이네요. 축하해. 승진 말이야. 고마워. 뭐 운이 좋았지. 송대리도 다음에 기회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김 대리의 표정에서는 우쭐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하철에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뭐가 부족한 걸까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김 대리처럼 사내 정치를 배워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런 건 정말 제 성격과 안 맞았어요. 여보, 왔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결혼한 지 7년째인데도 여전히 예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업주부지만 항상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라인으로 자격증도 따고 부업거리도 알아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분여회장을 하겠다고 나서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었어요. 각 동 주민들 성향을 파악해서 개별 접촉하고 선거 전날에는 직접 만든 떡을 돌리면서 표를 얻어내더라고요. 결국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죠. 그때 수진이가 말했었어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이뤄야 해. 방법을 찾으면 돼. 응. 왔어. 어머, 오늘 인사 발령 나오는 날이었지. 어떻게 됐어? 수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안 됐어.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실망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니, 실망보다는 조급함,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김성환 대리는 승진했어. 나보다 늦게 입사했는데. 김성환, 그 사람이 승진을 여보보다 일도 못하는 사람이? 수진이도 김 대리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몇 번 언급했었거든요. 그게 세상이야.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한가 봐. 줄을 잘 선다고? 응. 김 대리는 처음부터 우리 김 팀장한테 엄청 극성이었거든. 골프도 배우고 주말에 팀장님 댁 이사도 도와드리고 심지어 팀장님 아들 과외까지 해주더라. 그런데 김 팀장이 이번에 승진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김 대리를 챙겨준 거야. 인사권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수진이의 눈빛이 변한 게 보였어요. 그럼 여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해. 성격상 안 맞아. 골프도 모르고 아부하는 것도. 뭐가 달라? 대체 뭐가 달라서 그 사람은 되고 여보는 안 되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에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라면 이런저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수진이가 중얼거리듯 말하다가 말았어요. 왜 뭘?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여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끙끙거리면서 뭔가를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가계부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가계부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승진 조건, 인사권자 같은 단어들이 흘끗 보였거든요.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하지 그래? 곧 끝날 거야. 먼저 자. 수진이는 여전히 노트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뭔가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그 열정이 유독 강해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계속 승진 생각만 났거든요. 정말 제가 부족한 걸까요? 김대리처럼 아부를 잘해야 하는 건가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도 수진이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중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늦게까지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수진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눈을 비비고 거실로 나가니 테이블 위에 어젯밤에 보던 그 노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밤새 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뭘 그렇게 정리한 거야? 여보가 승진을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봤어. 분석을? 수진이는 노트를 펼쳐 보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능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존재감이 약한 것 같아. 윗사람들한테 어필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노트에는 정말 치밀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성환 대 송준우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봐. 김성환은 업무 능력은 여보보다 떨어지지만 사내 정치력이 뛰어나잖아. 골프, 술자리, 개인적 부탁까지. 반면 여보는 업무는 완벽하지만 인간관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수진이의 분석이 뼈아프게 정확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바꿔보자. 우선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것까지. 외적인 것? 옷차림, 헤어스타일, 말하는 방식, 회식 자리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 말이야. 수진이는 마치 전문 컨설턴트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저를 코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부터 바꿨어요. 백화점에 가서 평소보다 비싼 정장을 새로 사주더라고요. 여보는 너무 무난하게만 입어. 좀 더 눈에 띄어야 해.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동네 미용실 대신 강남의 유명한 헤어샵에 가서 스타일링을 받았어요. 와, 완전 달라 보인다. 이제 좀 간부 같아. 수진이는 정말 만족해했어요. 그 다음은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보는 너무 조심스럽게 말해. 제 생각에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런 식으로만 말하지 말고 좀 더 확신 있게 말해봐. 확신 있게? 응.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리더십 있어 보이잖아. 집에서 연습도 시켰어요. 거울 앞에 서서 발표하는 연습, 악수하는 자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어깨 좀 펴고 걸어. 자신감 있게. 가장 어려운 건 회식 자리에서의 태도였어요. 다음 회식 때는 꼭 팀장님 옆자리에 앉아. 그리고 술 따라드리고 이야기도 좀 해봐. 그런 거 어색해서 못하겠어. 어색해도 해야 해. 김성원이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팀장님 골프 얘기 나오면 관심 있다고 말하고 주말에 시간 있다고도 말해봐. 수진이의 열정적인 코칭이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변화를 눈치챘어요. 송대리,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 멋있어졌어. 새로 산 정장인가? 잘 어울린다. 팀장님도 한 번은 준우 씨, 요즘 좀 달라 보이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식 자리에서는 조용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골프 얘기가 나와도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외적인 건 많이 달라졌는데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네? 미안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야, 여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수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 응?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 다른 방법이 뭔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더 직접적인 방법 말이야. 그때는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가 또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킹, 관계 구축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김 팀장 공략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수진이가 구체적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단순한 코칭을 넘어서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때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수진이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드디어 이사할 수 있게 됐어. 당신이 원하던 그 아파트 말이야. 정말 뜻밖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이사하고 싶어 했던 아파트였거든요. 같은 동네지만 평수도 더 크고 훨씬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부족해서 계속 미뤄왔었는데 어떻게 돈은? 우리 엄마가 도와주셨어. 그리고 내가 적금도 좀 더 모아뒀거든.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언제 그런 준비를 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장모님이 그렇게 목돈을 주실 상황도 아니었고 정말 어머님이? 응, 우리 잘 살라고 도와주신 거야. 그리고 이사하면 꼭 집들이를 제대로 해보자. 집들이? 응, 회사 사람들도 다 초대하고 말이야. 회사 사람들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기회에 네트워킹도 좀 해야지. 수진이의 눈빛이 다시 반짝반짝 빛났어요. 부녀회장 선거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성격상 평소에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우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관계를 좀 넓혀보자. 수진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도 업무 외에는 별로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안 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 해.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줘야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파티를 해볼 거야. 케이터링도 시키고 우리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너무 돈 많이 안 들겠지? 괜찮아. 이런 건 투자라고 생각해야 해. 투자라는 말이 좀 이상했지만 수진이가 워낙 확신에 찬 모습이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사는 정말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다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이삿짐 센터 예약부터 시작해서 새 집 인테리어까지 마치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게 척척 진행됐어요.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했어? 조금씩 알아보고 있었지. 기회가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새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도 넓고 깔끔하고 뭔가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집들이 하면 정말 멋있겠다. 수진이는 벌써 머릿속으로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초대할 거야? 자기네 팀 사람들이면 충분하지. 아, 그리고 팀장님도 당연히 모셔야지. 팀장님까지? 당연하지. 팀장님이 와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야. 팀원들도 우리를 달리 볼 거고.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김 팀장님이 오시면 확실히 달라 보일 거였습니다. 팀장님이 오실까? 와주실 거야. 자기가 정중하게 초대하면. 며칠 후 실제로 수진이가 제가 팀장님께 전달해달라며 정성스럽게 쓴 초대장을 줬어요.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첫인상이 중요해. 팀장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보실지 결정되는 순간이야. 초대장을 받아보신 김 팀장님은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정말 정중하게 초대해 주시네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집들이 날짜가 정해지자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케이터링 업체 알아보고 꽃꽂이 주문하고 심지어 조명까지 신경 쓰더라고요. 이 정도면 호텔 파티 수준인데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기억하지. 그냥 평범한 집들이면 금세 잊혀버려. 수진이는 새 옷도 샀어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된 원피스였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전혀 호스트가 격에 맞게 차려입어야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는 거야. 집들이를 일주일 앞두고 수진이가 게스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김 팀장님은 어떤 분이야? 성격이나 취향 같은 거. 왜?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하려면 미리 알아둬야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화제를 좋아하시는지. 수진이의 준비성이 대단했지만 뭔가 과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될까? 여보, 이건 단순한 집들이가 아니야. 여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인생이 바뀐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승진도 달라질 수 있잖아. 특히 팀장님이 여보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그제서야 수진이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친목을 위한 집들이가 아니라 제 승진을 위한 전략적인 자리를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성공만 하면 돼. 집들이 전날 밤 수진이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져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뭔가 단순한 집들이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집들이 날이 왔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데?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며칠 동안 준비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케이터링, 음식들이 멋지게 세팅되어 있고 꽃장식에 은은한 조명까지 마치 호텔 파티장 같았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과하게 준비한 건 아닐까? 전혀.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냥 평범한 집들이면 금세 잊혀버릴 거야. 오후 7시부터 팀원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와, 송대리, 여기 정말 좋다. 부인이 정말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런 집에서 살면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수진이는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놀라웠어요.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주문하신 거예요? 아, 강남에 있는 케이터링 업체예요. 평소에 관심 있어서 알아뒀거든요.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김 팀장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8시쯤 되어서야 김 팀장님이 도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김 팀장님이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팀원들이 모두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팀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 씨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김 팀장님도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인테리어 정말 잘하셨네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직접 했어요. 남편 승진을 못하는데 집 꾸미는 데나 신경 쓴다고 혼날까봐 걱정이었는데. 아니에요. 이런 센스가 있으니까 준우 씨가 든든하셨어요. 수진이와 김 팀장님의 대화를 보니 신기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윗사람과 대화할 줄 몰랐거든요.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호스트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잔을 체크하고 음식을 권하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화제를 제공하고 부인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파티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 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다른 팀원들도 수진이를 칭찬했어요. 수진이는 겸손하게 웃으면서도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걸 느꼈어요. 수진이가 유독 김 팀장님 주변을 자주 지나다니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계속 김 팀장님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팀장님, 술잔이 비셨네요. 뭘로 드릴까요? 팀장님, 이 카나페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팀장님, 여기서 보는 야경이 정말 예쁘죠? 처음에는 그냥 정중한 호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도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다른 팀원들도 좀. 제가 작게 말하자 수진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김 팀장님 근처에서 머물렀어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 팀장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너무 존경한다고요. 하, 그래요? 준우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대화를 들으면서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팀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팀장님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을 직접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수진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김 팀장님은 겸손하게 대답하셨지만 기분 좋아하시는 게 보였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팀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김 팀장님도 일어나시려는데 수진이가 다가갔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됐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팀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김 팀장님이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명함을요? 네,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모임을 또 하게 되면 연락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 물론이죠. 김 팀장님이 명함을 건네주셨고 수진이는 정중히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 특히 팀장님이 우리 집을 정말 좋게 보신 것 같아. 그런 것 같긴 한데 너 좀 이상했어. 뭐가? 너무 팀장님한테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 수진이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당연하지. 팀장님이 당신 승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때까지도 저는 수진이가 단순히 네트워킹 차원에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김 팀장님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넣는 모습을 보니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들이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수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응, 그냥 동네 맘카페 얘기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묘하게 기분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집들이 정말 성공적이었지. 응,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 특히 팀장님이 정말 좋아하신 것 같았어. 우리 집 인테리어도 칭찬하시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시고. 수진이가 김 팀장님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신이 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팀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집들이 효과인지 팀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송대리, 부인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런 파티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도 언제 한번 또 초대해달라고 해야겠어. 김 팀장님도 평소보다 저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준우 씨 부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똑똑하시고 센스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 뒷받침해 주니까 든든하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이의 노력 덕분에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너 덕분에 회사에서 달리 봐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아니야, 그냥 관계를 더 발전시켜보자는 뜻이야. 수진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또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야? 엄마야. 하지만 수진이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났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내일 오후에 약속이 생겼어. 무슨 약속? 동네 주민들이랑 모임이 있어. 분여회 관련해서. 분여회? 응, 아파트 관리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대. 수진이가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분여회 모임 치고는 너무 꾸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응, 뭐가? 분여회 모임 말이야.
응, 잘 끝났어.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뭔가 들떠 보였어요. 단순한 부녀회 모임을 다녀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갑자기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고, 요즘 바쁘네. 응, 그냥 여기저기 볼 일이 생겨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팀장님, 요즘 자주 혼자 커피 마시러 나가시더라? 그래?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누군가랑 만나시는 것 같던데. 여자분이었어. 여자분? 응, 멀리서 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꽤 젊고 예쁘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돌려서 물어봤어요. 요즘 커피 자주 마시러 다니네? 커피? 응.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 어떤 친구들? 고등학교 때 동창. 새로 사귄 사람들도 있고. 수진이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샤워하는 사이에 거실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슬쩍 봤는데 화면에 기억티그찌읒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기억티그찌읒. 김 팀장?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샤워를 마친 수진이가 나왔어요.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수진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구한테서 메시지 왔어? 응, 그냥 스팸 문자야? 하지만 수진이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억티그찌읒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외출, 휴대폰에 대한 집착, 김 팀장님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기억티그찌읒이라는 연락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메시지를 확인하는지,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급하게 커피를 사러 갔는데 창가 자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김 팀장님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수진이는 평소에 저한테 하지 않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 팀장님이 뭔가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수진이가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김 팀장님이 수진이의 손을 살짝 잡는 순간도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커피도 사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대리,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집에 와서도 수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나도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별일 없었어. 수진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몇 시간 전에 김 팀장님과 카페에서 만났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외출하는지, 어떤 핑계를 대는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준우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다음 달부터 과장으로 승진입니다. 축하해요. 네, 정말요?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승진 소식이었습니다. 정기 인사 발령도 아닌데
특별 승진이라니. 준우 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잘 해왔으니까요. 회사에서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 팀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하셨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정기 인사도 아닌 특별 승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정말 혹시. 하지만 승진은 승진이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저 자신도 기뻤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승진됐어. 정말? 진짜로? 수진이는 기뻐했지만 뭔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크게 놀라지 않았거든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수진이가 안아주면서 기뻐했지만 그 기쁨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승진 축하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승진도 했고 수진이와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며칠 후 완전히 깨졌어요. 퇴근길에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앞쪽 호텔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김 팀장님과 수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집에 바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오늘 야근했어. 응.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밥 거의 다 됐어.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 김 팀장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에서 기억 티그릇을 찾아 들어가 보니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당신과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다음엔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싶어요. 당신 품 안에서. 승진 소식 정말 기뻐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잖아요. 오늘 밤 축하해 줄게요. 축하해요. 그리고 난 당신과의 뜨거운 밤을 원해요. 언제 또 만나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들은 더 있었지만 너무 적나라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여보, 샤워를 마친 수진이가 나왔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저는 휴대폰을 수진이에게 보여주려다가 그만뒀어요. 아직은 확실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전혀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승진이 정말 그런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건가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전혀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차려놨어. 응. 오늘도 파이팅.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김 팀장님을 볼 때마다 호텔에서 나오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송 과장님, 승진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특별 승진이라니.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과연 이 승진이 정당한 것일까 하는 의심만 커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났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견딜 수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수진아, 응?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이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수진이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내 휴대폰을... 기억 티그치치 누구야? 여보, 김 팀장이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여보. 이건 언제부터냐고?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들이 이후부터... 그럼 2달 동안? 여보, 들어봐. 이건 들어볼 게 뭐가 있어? 내가 호텔에서 나오는 거 다 봤어!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호텔까지... 봤어? 그래! 다 봤다고! 그리고 이 메시지들도!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당신과의 시간이 좋았다고? 뜨거운 밤 뭐든지 해드리겠다고? 이게 뭐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여보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라고? 그래. 여보가 언제까지 데리러 있을 거야? 이대로 가면 평생 그대로일 거라고. 수진이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런 게 나를 위한 거야? 달리 방법이 없었어. 여보 성격 알잖아. 아무리 기다려도 스스로는 절대 승진 못할 거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는. 왜 아니야? 결과적으로 승진했잖아. 우리가 원하던 걸 얻었잖아. 수진이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가 원하던 거라고? 나는 이런 거 바란 적 없어. 그 뭘 팔았어? 평생 대리로 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었어? 무시당하는 게 이것보다 낫지.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난 견딜 수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하는 게. 동들 부인들 만날 때마다 주눅 들고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기가 안 서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야? 처음엔 그냥 관객이견 정도로만 생각했어. 집들이 할 때도 그랬고. 근데 팀장님 명함을 받고 인사치해령도 문자를 보내고 언제 한번 뵙자고만 보냈지. 그런데 생각보다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오셨어.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팀장님이 카페에서 얼굴이나 보자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여보 승진이 걸린 문제인데. 수진이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호텔까지 간 거야? 대답해. 여보 승진을 확실하게 하려면 팀장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사로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바랬다고? 이런 식으로 승진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여보, 진정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 잘하면 잘하면 뭘 잘해? 팀장님과는 정리할게. 이제 목적도 달성했으니까. 목적이라고? 정말 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뭐라고? 이런 식으로 받은 승진 유지할 수 없어. 미쳤어?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 그게 낫지. 이런 거 받고 사는 것보다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라고? 너 혼자 힘들게 한 거지? 수진이의 팔을 뿌리치고 짐을 쌌어요.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이미 늦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라고? 너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 내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사직서를 냈어요. 회사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송 과장님 왜요? 막 승진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김 팀장님도 저를 불러서 물어보셨지만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했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거야. 후회하는 건 이런 식으로 산 거야. 35의 나이에 모든 걸 잃었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회사를 찾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수진이의 선택이 정말 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까 하고. 하지만 결국 알게 될 일이었겠죠. 그리고 안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성공도, 어떤 승진도 이런 식으로 얻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